점심 먹었어? 자, 우리가 중3 물리 파트하고 화학 파트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됐어. 이제 생명 파트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하는데 이 생명 파트에서 이 생식과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낯설고 좀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이 파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따곡따곡 하나씩 이렇게 짚어갈 거니까 한번 출발해 볼까요? 일단 라인 옆에 빈 공간에다가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우리가 지금 타이틀이 생식과 유전이에요. 자, 글씨 어떻게 쓰는지 봅니다. 자, 생식과 유전. 대는 아니고요. 생식과 유전입니다. 생식이 뭐야? 생식이 뭐야? 야, 태훈아, 의태야, 니네는 정말 눈썹을 왜 이렇게 치네? 네. 어? 자식들 진짜 이렇게 잘생겼지? 갑자기 눈썹이 갔어. 생식이 뭐야? 생식. 날 것을 먹는 걸 생식이라고 그래?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걸 생식이라고 그래? 응? 여기서 생식은 말 그대로 이게 날생자잖아. 이게 식구할 때 식자야. 식구를 생기게끔 한다 그 말이야. 식구를 만드는 거야. 응? 식구를 만드는 거. 즉,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생식은 종족 번식이야. 우리 모든 생명체들의 기본적인 목적이 이 종족 번식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종족 번식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럼 이 종족 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종족 번식을 어떻게 해요? 짝짓기. 그렇죠. 짝짓기라는 걸로 하잖아요. 우리가 이 종족 번식의 방법에는 짝짓기, 그거를 우리가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유성생식, 짝짓기. 그러면 짝짓기 하려면 뭐가 있어요? 암수가 있죠.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암컷의 무엇과 수컷의 무엇이 만나서? 안 들어봤습니까? 수컷의 정자 들어봤어? 정자, 난자 안 들어봤어? 수컷의 정자와 암컷의 난자가 만나요. 그렇게 해서 짝짓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성생식은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현상, 그것 보고 수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식세포라고 합니다. 정자하고 난자를. 생식에 관여하는 세포다. 식구를 생기게끔 관여하는 세포를 우리가 생식세포라고 해요. 그 생식세포가 만나서 짝짓기를 통해서 두 개가 만나겠지. 만납니다. 거기서 또 출발해가지고 종족 번식을 하는 걸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생식세포의 결합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성생식이 있어요. 무성생식.
이거는 유성생식이 생식세포의 결합에 의해서 식구를 생기게끔 하는 거를 유성생식이라고 한다면, 무성생식은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식구를 생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사람, 동물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동물은 유성생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무성생식은 뭐냐? 식물들. 물론 식물들도 유성생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성생식은 몸의 일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니네 꺾꽂이 들어봤어? 네? 꺾꽂이. 아니요. 접붙이기. 안 들어봤어? 네. 그러니까 니네 베고니아라고 알아? 베고니아? 알았어. 선인장 알지? 아, 네. 선인장은 잎이잖아, 잎. 그냥 잎을 싹 잘라가지고 그 잎을 심잖아? 그럼 뿌리 내려서 살아. 오케이? 이런 게 바로 무성생식이야. 몸의 일부를 이용한 거. 됐습니까? 몸의 일부를 이용한 걸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싱크를 해봐. 자, 종족번식이에요. 종족번식. 우리 이제 짝짓기를 했어. 암수가 짝짓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개,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뱀이야. 끔찍하지. 말이 돼? 안 되잖아. 개가 짝짓기를 했는데 뱀이 나와? 개가 짝짓기를 했는데 고양이가 나와? 개가 짝짓기를 했는데 송아지가 나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치? 사람이 짝짓기를 했어? 그러면 사람이 나와야지 다른 동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우리 누구 닮았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닮았지? 그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해서 닮느냐? 그것이 바로 유전이라고 한단 말이야. 유전은 입 찢어진다. 너 글씨 잘 쓰라고 했어. 글씨 잘 썼어요. 그래. 유전은 그래서 어버이를 닮는 현상. 그러니까 짝짓기를 하면 같은 종의 자식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종의 자식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야. 즉 유전은 그 어버이를 닮는 현상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유전에 관여하는 유전 물질이 있지 않겠어? 어버이를 닮아가는 이것에 관여하는 유전 물질이 있겠지. 그치? 그 유전 물질,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핵산이라고 해. 우리 1학년 때 세포 배웠죠? 세포에는 핵이 있잖아. 네. 세포에는 핵이 있잖아. 그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유전 물질이. 그 핵 속에 들어있는데 얘 유전 물질이 산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산성의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 그래서 핵산이라고 해요. 들어봤을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유전 물질 핵산에는 DNA 들어봤지? 네. RNA 요런 게 있습니다. DNA, RNA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때 이 DNA는 내가 엄마 아빠를 닮을 수 있는 이유는 엄마 아빠의 형질, 엄마 아빠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엄마 굉장히 미인이시죠? 아빠 미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었을 때 드러나는 형질, 예를 들면 눈의 색깔, 피부 색깔, 너네 눈썹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지? 눈썹, 머리 색깔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담아놓는 곳이 바로 DNA야.
그래서 유전 정보를 그러니까 어버이의 형질을 어버이의 형질에 관여하는 그 정보를 이거는 저장을 해놓는 거야.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해놓는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유전 정보를 그러면 나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게 바로 DNA, RNA입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해 놓고요. 그거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때 그 전달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바로 RNA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배우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 유전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해서 생식이 이루어지느냐? 이 타이틀에 보면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유전물질 핵산, 요게 핵 속에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이 유전 정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 형질들은 형질에 관여하는 그 유전 물질 중에 예를 들면 눈의 색깔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겠죠. 유전 물질이 있겠죠. 뭐 눈썹에 관여하는 유전 물질이 있겠죠. 우리 피부 색깔에 관여하는 유전 물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유전 물질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형질, 겉으로 드러나는 눈의 색깔에 관여하는 유전 물질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해요. 피부 색깔에 관여하는 유전 물질의 일부를 유전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유전자, 이 유전 물질, 그 유전자들의 집합체, 우리가 사람의 유전자는 약 3만여 개 정도 됩니다. 그 3만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냐? 염색체라고 하는 놈에 있습니다. 이 유전물질 핵산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즉 DNA가 염색체라고 하는 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는 유전자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염색체는 유전자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염색체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뭐 세포분열이 아니라요. 염색체로 바꿔놓으세요. 타이틀. 염색체로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여기 생식과 유전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전 물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유전 물질이 어디에 들어있다? 염색체에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염색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능하겠지요? 네.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를 한번 볼게요. 염색체. 자, 일단 염색체 우리가 구조를 볼 텐데, 염색체는 염색사와 같아요. 염색체는 염색사와 같습니다. 근데 왜 염색사, 염색체 따로 구분을 하느냐? 이 염색체가 음축. 이거를 아직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네?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염색사가 음축된 것을 우리가 염색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얘가 염색사의 형태로 있어요. 평상시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있는데 우리가 그럼 어느 때 염색체로 있느냐? 분열시, 세포 분열시, 이제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세포 분열시에만 염색체로 나타납니다. 아까 염색체
체는 유전물질 덩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 유전물질을 물려줬기 때문에 염색체를 통해서 나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내가 어버이를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 정보를 나한테 전달을 하려면 엄마 아빠 거 자기 거를 그냥 끄집어내서 줍니까? 아니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 거를 복사를 해요. 엄마 아빠가 자신의 것을 복사를 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사를 했어. 그럼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달한 게 바로 정자하고 난자라고 했잖아요. 정자한 난자한테 줘가지고 그거를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자 난자를 만들어내야지. 그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분열이라는 걸 통해서 복사를 해서 세포가 분열을 해가지고 나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다시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아물죠. 상처가 아무는데 상처가 났으면 상처가 났다라는 건 있는 세포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상처가 아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와 똑같은 세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거기에서 어찌저찌 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세포가 분열을 해가지고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처가 아물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게 세포 분열이에요. 그러면 세포가 분열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핵 속에 들어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유전물질, 염색체, 그 유전물질을 그대로 전달을 하려면 복사를 해야 되고 세포 분열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그 전달을 빠짐없이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염색사라는 형태로 있으면 좀 어렵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묶는 거예요.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전달하기 쉽잖아요. 빠짐없이. 그치?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세포가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무슨 형태로 있다? 염색사의 형태로 있다.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뭉쳐야 한다. 됐니? 그래야지 나누어주기 쉽다. 가능하겠지? 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염색사, 염색체는 유전물질인 DNA와 이렇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유전 정보는 DNA에 유전 정보가 있다. 됐어? DNA에 유전 정보가 있다. 이 단백질은 뭐냐면 이 단백질은 니네 실타래 알지? 실타래에 막대가 있고 실이 감겨져 있잖아. 그 감겨져 있는 실이 DNA야. 그리고 실타래에 있는 이 막대가 단백질이야. 엄마니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했지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했고, 이 유전 정보, 어떤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그 유전 물질,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유전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DNA에는 무수히 많은 유전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유전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는 DNA의 어떤 특정 부위가 바로 유전자고, 이 유전자 한 개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합니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 형질을 결정을 하는, 아까 우리가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그랬습니다. 눈의 색깔, 피부 색깔, 머리 색깔, 그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그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했어요? 아빠로부터 물려받고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한 쌍. 왜? 하나는 누구한테?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됐니? 그래서 유전자는 한 쌍.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유전자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고, 이 유전자 한 쌍은 하나는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는다라는 것. 이해했어? 뭐를 통해서? 정자나 난자를 통해서, 짝짓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됐지? 엄마야? 왜?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오케이. 됐지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고, 자, 염색사가 응축되어, 밑줄짝. 그럼 어느 때 응축된다고? 세포 분열 시. 그래서 저거 세포 분열 시, 염색자가 응축하여 어느 때? 세포 분열 시. 그러니까 염색체는 세포 분열 시에만 관찰이 가능하다. 됐니? 응축되어 생기는 곳으로. 그럼 왜 염색체라고 했냐? 염기성이 색소에 염색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포 구조 배우면서 염색약에 염색되는 게 핵 그랬지? 그 핵 속에 염색체도 염색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염기성 색소에 잘 염색되어 나타나는 응축됐으니까 막대 모양의 물질, 요것을 우리가 염색체라고 한다. 됐어요? 이 염색체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게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체세포라고 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체세포라고 합니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뭐라고 한다고? 체세포. 이 체세포 하나의 핵 속에,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거든요. 46개면 몇 쌍이에요? 23. 그렇지, 23쌍이에요. 됐니? 23쌍입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에 이 핵 속에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세포 하나당 염색체가 46개씩 들어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의 개수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 수의 합이 아니라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를 우리가 어떤 종의 염색체 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색체 수는 세포 하나당 들어있는, 핵 속에 들어있는 세포 하나당 들어있는 염색체 수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두 가닥의 형태로 되어져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가닥의 이렇게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거고요. 그럼 얘네들이 웅축된 모습이에요. 웅축된 모습. 이것을 우리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웅축된 모습.
자, 요놈의 이제 얘네들 뭉치기 전에 이렇게 풀어 헤쳐진 이 한 가닥, 이 가닥들 있죠? 이것을 우리가 염색사라고 합니다. 이 염색사는 DNA라고 하는 놈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염색사는 염색사는 즉 염색사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유전 정보는 어디에 들어 있다라고 했습니까? 유전 정보는 DNA에 유전 정보가 들어 있다라고 했지요. 됐니? 네. DNA의 어떤 특정 부위, DNA는 여러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유전자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 한 개예요. 유전자 한 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유전자 한 쌍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 히스톤 단백질과 DNA 이렇게 해서 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톤 단백질 8개에 DNA 이렇게 이게 두 바퀴 반이 감겨져 있거든. 그것을 이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데 저건 일단 빼도 되고요. 그런데 얘를 이제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DNA는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이중 나선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그림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염색체의 변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염색체인데요. 우리가 사람의 염색체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46개, 23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왜 쌍으로 이루어져 있냐? 하나는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야 돼요.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고요. 하나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됐니?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려진 요게 이렇게 한 가닥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실로 되어져 있죠? 이것을 염색사라고 합니다. 염색사. 그러면 염색사 이 한 가닥이 염색사 이 한 개가 곧 염색체 한 개를 의미합니다. 염색사 한 개는 염색체 한 개를 의미합니다. 이놈이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준비기,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간기라고 하거든요. 이 간기 때 뭐냐? 준비기, 세포 준비기, 간기라고 하는 시기에 뭘 하냐면 복제를 합니다. 왜? 나누어 주려고요. 아까 복사한다고 그랬죠? 나누어 주려고 복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닥으로 되어져 있겠죠, 이렇게. 됐니? 두 가닥으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원래 요놈 한 가닥이었는데 얘가 이놈을 복사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놈과 요놈은 어떨까요? 유전자의 구성이 달라요?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부위, 여기에 하나의 유전자를 라지 A라고 하면
요 놈은 똑같이 복사를 한 거야. 똑같겠지? 그럼 여기 부위가 바로 라지 A라고 말해. 됐니? 그래서 요 놈도 지금 염색사 두 가닥이지? 염색사 두 가닥. 요 놈들 염색사 두 가닥이라고 할게요. 얘네들은 어때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죠. 유전자 구성이 동일합니다. 근데 어떻게 복사해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 배워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좋죠. 염색사 두 가닥은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이 유전자 구성이 똑같지. 그치? 그래서 이거 염색체 한 개를 의미합니다. 왜? 복사한 거니까. 됐어? 복사한 거니까. 됐지? 그러면 요 염색사 한 개도 염색체 한 개야. 염색사 두 가닥도 염색체 한 개야. 됐어? 이해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 놈이 뭐 하냐? 우리가 세포 분열의 전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전기. 세포 분열 전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니까 응축해요. 응축해가지고 이제 막대 모양. 요렇게 막대 모양 구조를 하게 됩니다. 됐어요? 막대 모양의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고요? 아빠로부터 물려받고 요거 하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됐니?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하나는 아빠, 하나로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요것을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아까 요놈이 복제되어 가지고 요놈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이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누구를 복제한지 모르지. 그래서 둘이 서로 분신관계야. 분신관계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색사 이 각각의 하나들이 응축해가지고 염색 분체 두 가닥이 된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요놈과 요놈도 염색 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색 분체 관계, 얘가 라지 A면 얘도 라지 A, 요놈이 스몰 a면 요놈이 스몰 a 그랬죠. 됐어? 네. 즉 염색 분체는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고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고요. 됐니? 따라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염색 분체 두 가닥은 염색체 한 개입니다. 왜?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니까요. 됐어? 그러면 염색 분체 한 가닥. 염색 분체 한 가닥은 염색체 몇 개예요, 그러면? 0.5개? 0.5개? 아니, 염색체 한 개예요. 자, 아까 여기 염색사 한 개가 뭐라 그랬지? 염색체 한 개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얘가 웅축한 거. 그럼 염색체잖아. 근데 요놈하고 요놈이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니까 염색분체 두 가닥이 염색체 한 개야. 그럼 원래는 얘네들이 이제 복제를 했으니까 이제 분리돼서 나누어 줄 거 아니야. 분리돼서 나누어 주면 한 가닥씩만 있겠지 이렇게. 그럴 거 아니야. 얘네들이 왜 복제한다고 그랬어? 분열해서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복제한다고 했잖아. 이건 앞에서부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걸 물려줘야 돼서 복제를 그냥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두 가닥도 염색체 한 개고 염색분체 한 가닥도 염색체 한 개인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요거 염색체 한 개, 요것도 염색체 한 개지. 그러면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 상동 염색체는 쌍을 이룰 수밖에 없겠죠.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니까. 네. 그러면 상동 염색체 한 쌍, 이거 몇 개야? 그럼 염색체 수가? 두 개. 두 개지. 됐어요? 상동 염색체는 쌍을 이룰 수밖에 없다. 왜?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 그래서 상동 염색체 한 쌍은 염색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염색사 두 가닥도 염색체 한 개, 염색분체 두 가닥도 염색체 한 개, 염색분체 한 가닥도 염색체 한 개. 됐니? 왜? 염색분체는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 동일하다. 이렇게 유전자 구성 동일. 복제된 요렇게 유전자 구성이 동일. 그거 싱크. 그러면 지금 요놈하고 요놈은 상동 염색체라고 했어.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물려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 즉 요놈하고 요놈은 유전자 구성이 같을까? 유전자 구성이?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랑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랑 엄마하고 아빠가 똑같니? 아니요. 다르잖아. 그럼 엄마가 나한테 준 유전자와 아빠가 나한테 준 유전자가 둘이 똑같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겠지. 뭔 말인가 이해했어?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를 수 있다. 거의 다르다. 같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요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Understand? 네. 자, 이거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염색분체 세 가닥은 한 개예요. 염색분체 세 가닥은 없어요. 염색분체 세 가닥은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럼 병신이에요. 한 가닥 두 가닥은 그거 보면 돌연변이라고 해요. 염색분체 세 가닥이 있으면 그거는 다른 말로 의태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색분체 세 가닥은 네. 농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런 건 이제 돌연변이라고 해요. 네. 됐죠? 자, 그럼 다시 이거 지우고 질문 다시 요 그림으로 옵니다. 지금 요놈은 요렇게 지금 요놈하고 요놈이 상동 염색체 관계일까요? 염색분체 관계일까요? 요놈이 요놈 지금 요놈하고 요놈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잖아.
여기를 이제 우리가 동원체라고 하는데 요 놈하고 요 놈이 상동 염색체 관계야, 염색 분체 관계야? 염색 분체. 그치, 염색 분체 관계야. 됐어? 분신이야. 그러니까 요 놈이 라지 A면 요 놈도 뭐다? 라지 A다. 그러니까 요 놈 두 가닥은 염색 분체 요 놈의 두 가닥은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 같아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됐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지금 다 정리된 거야. 이 그림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됐어? 이 그림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염색체의 종류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